영수 첫 등장 시는 이랬습니다. 리콜 없는 사랑을 위해 진짜를 보여주는 남자. 89년생 만 35. 하는 일은 LG전자 인사관리 업무 담당. 처음에 영수님이 그 리콜 없는 사랑을 위해 라고 해가지고 뭐야 왜 리콜이야? 그러면 저 리콜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하자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리콜 없는 사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어떤 저돌적인 면을 보여주는 건가? 진짜를 보여주는 남자. 저 진짜는 뭐지? 상당히 의아한, 아직은 이게 무슨 내용일지 지금 의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리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리콜 없는 사랑을 위해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랑인가? 인사관리. LG전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보통 어떤 조직이든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 좀 힘이 센 경우가 많죠. 고향은 성남인데 근무지는 경남 창원. 거기에 내려간 지 한 11년. 10년간 그 창원에서 그 주변의 사람하고만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보지는 못했겠지. 35에 한 11년이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내려가가지고 모든 사회생활을 다 창원에서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렸겠지. 장거리 연애 물어볼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애 중일 때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이사도 결혼 후에도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영수가 그 말을 하거든. 나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나?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보겠지만 그게 옥순일 수도 있어. 옥순, 정숙. 왜냐면 지금 옥순 씨가 제약 조건 딱 걸어놨거든. 나는 여기서 못 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옥순 씨가 이 지역적인 면에서 가능한 사람은 영수밖에 없지. 영수는 지금 장거리에 대해서 열어놓은 상태거든. 근데 장거리 문제에 대해서 열려있을 때 좋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지금 정숙, 옥순인 것 같거든. 근데 정숙 씨는 결혼 후에 상대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정숙 씨가 그럼 모스크바로 와요.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나 말고는 선택지가 없지 않나? 그 말에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거리는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로 영호, 영식,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거리가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가 과연 장벽이 될 수 없을지, 정숙 씨는 장벽이 조금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정숙 씨는 영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인상을 받았죠. 물론 이게 뒤에서 어떤 역전이 올지 모르죠. 영수 씨가 그렇게 막 남성적이고 과격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상형은 외적으로는 통통하고 귀여운. 얼마나 통통해야 되죠? 정숙님만큼 통통한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군요. 그래서 너무 마른 분한테는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기가 어려움. 어쨌건 영자 씨는 탈락이다. 지금 활발하고 유쾌한 분이라고 하면 일단 배제될 만한 사람이 순자. 순자 씨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밝고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 친해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 그래서 활발하고 유쾌한 분. 처음에 이제 가장 활발하고 유쾌해 보이는 사람은 정숙이었는데 이번 기수에는 전체적으로는 활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활발함과 유쾌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정숙님이니까 지금 영수님은 통통하고 귀엽고 활발하고 정숙님을 그렇게 원하고 있군요. 정숙님은 통통하다기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한 인상이지. 그리고 저는 평소에 취미 같은 거가 많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영수님도 그 항상 어울리던 사람하고 그냥 계속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게 아마 다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반쪽을 찾는 게 목표. 지금 굉장히 진정성 있게 나왔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 본인은 평균치다라는 생각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이것만 보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 앞쪽의 영수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영수 씨는 나는 솔로를 한 번도 안 보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더 오버하는 걸지도 몰라. 한 번도 안 보고 왔고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그러니까 영수는 나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을까봐, 그리고 나는 굉장히 평균적이다 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고 영수의 세계에서는 너는 진짜 최고 신랑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았겠나. 순수하게 내 짝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이 되게 오지랖이 넓으면서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겠나? 계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있으면 내가 5박 6일 나가리지? 그러면 일단 내가 쓴 에너지가 아까운 거야. 실제로 굉장히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겠지.
진정성 있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 명만 찍으면 됩니다. 결국 그 자기소개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저게 근데 이 뒤에서 영수 씨의 활약을 조금 보면 저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재상 이게 겸손의 표현이기도 해요. 나는 그냥 남중남고 공대 군대를 나왔다. 근데 저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남자상이라는 게 본인의 세계에선 그렇지. LG전자에서는 그렇겠지. 근데 세상에는 LG전자만 있나? 그거 아니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원하는 인재상인데 이것만 봐도 아 영수가 우물안 개구리긴 하구나. 이게 자기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주변에도 다 남중남고 공대 군대 나와가지고 어떤 자부심이 있는 나 정도면 진짜 1등 신랑감이다. 근데 손해보긴 싫어서 계속 재기만 하다가 여기 나온 이제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잘 되는 대학교 가서 졸업해서 좋은 회사 가고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성실하게 살 수 없는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왔다. 누구님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옵션이 저밖에 없지 않나? 나는 이게 처음에는 저 말을 보고 본인이 뭐 엄청난 스펙이 있는 거야? 영수님이 호남이지만 그 스펙이 뛰어난가? 근데 이제는 알겠어. 지역이야 저건 지역. 거리면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정숙 아니면 옥순. 근데 지금 정숙 씨는 어차피 모스크바기 때문에 이건 옥순 씨일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근데 영수 씨가 옥순 씨랑 뭔가 된다고 생각해도 아직은 그것도 이상하다.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질투가 생기냐. 3일차에? 3일차에 벌써 질투가 생겨? 오 이렇게 된 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너로 확정돼가지고 손편지까지 쓰는 진짜 좋아한대. 자 이게 누굴지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 보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랑 만나기에는 자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계산은 대입도 하고 근데 그 영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니고 나의 어떤 스펙만 보고 나에게 경제적으로만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봐 두려울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 영수만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자기가 그동안에 뭐 연애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룬 사람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 옥순이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폭풍의 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2회차까지는 의자왕 타이틀을 달고 있는 영호입니다. 93년생 만 31살. 영호님은 참고로 외모도 사랑도 인생도 정석의 남자 영호 5박 6일 동안 끝까지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작진은 영호의 이 흐트러짐을 유도해내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다들 깜짝 놀래고 지금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연하잖아요. 제 직업은 한의사. 갑자기 현숙님의 진지한 눈빛을 비추는 이유가 뭐죠? 이 뒤로 현숙님이 영호님에게 대화를 더 많이 시도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 개업을 한 한의사시고요. 그렇게 간호사분들 이 화이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개업을 했고 선호하는 나이 차이는 연하는 다 괜찮고 2살 연상까지는 잘 맞는다면 괜찮다고. 근데 이런 뭔가 2살 연상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딱 2살이라고 딱 규정하는 이런 거를 보면 영호가 원래 저렇게 엄격한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뭐 2살 연상까지는 뭔가 이렇게 딱 24개월까지는 괜찮고 이제 25개월부터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마음으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뭔가 되게 현숙님다운 질문이죠. 현숙님이 약간 꿈을 꾸고 있잖아요. 현숙님은. 그래서 지금의 마음으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근데 이때 다들 이제 궁금하겠네. 주로 어떤 데이트? 근데 어떤 데이트를 하느냐는 말에 영훈님은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데이트하러 멀리 나가는 거는 힘들고 매일 야간 진료하면서 주말에도 진료.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분들 자주 만나면서 근교에 같이 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지금 가까이 안 있거든. 옥수님은 장거리 연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 장거리 연애는 어려운 상태. 근데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면 장거리 연애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정말 사랑한다면 장거리 연애는 괜찮다는 말에 그나마 옥수님이 살짝 미소를 보이는데 근데 꽤 단호했죠. 지금 이게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겠지. 근데 이제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그 걱정이다. 어쨌건 사랑한다면 되지만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라는 거지. 어떤 스타일? 외적으로는 깔끔한 이미지네 하얀 피부톤. 구체적이네. 내적으로는 본인과 비슷한 결.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했는데 잠깐 인터뷰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조금 비교해 봅시다. 인터뷰 때 외모도 사랑도 인생도 정석. 끝까지 정석을 유지하고 여기서도 피부가 하얀 분 선호한다고 했고 이전에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나와 닮았던. 결국 영호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영호를 보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나랑 닮았다는 말은 진짜로 나랑 닮은 사람만 만난 건지, 아니면 영호가 느끼기에 닮았다고 느끼게 행동을 해줘야만 했던 건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이때도 2살 연상까지는 자기가 생각한 거에서 어떤 틀을 깨진 않았네. 여사친도 한 명도 없다고. 그렇다면 남사친이 있는 사람은 조금 선호하지 않겠군요. 성격이 세더라도 조금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남사친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면 지금 현숙님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숙님은 주변에 친구도 많잖아. 인싸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굳이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들과 사담을 나눌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개업을 하자마자 낯설에 나왔다는 거는 참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그렇게 이제 쫓겨서 나온 것도 아닐 텐데, 이제 일탈한 적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왔던 사람.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모습,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영호는 똘똘한 친구였겠지,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고 그 안에서 그 나를 칭찬해주면서 대단하다고 여겨주고, 그런 거에서 압박도 느껴지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지. 세 번째로 프랑스 오빠 영식. 영식은 좀 나는 솔로 같은 것보다는 자만추가 더 어울리는 사람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영식의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영식 씨는 본인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잖아요. 물론 삶 자체가 자유롭진 않지. 그 영식 씨의 스타일이 자유롭지. 본인은 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누구보다 타이트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는 뭐 옷 같은 거 트렌드 검색하고 이러고 다니겠지. 그러면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 본인 말대로.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영식의 의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지. 그러면 자만추나 이런 걸로 만났을 때 영식을 좋아할 사람은 성실하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자유롭고 이성관념도 자유분방한 사람 쪽일까 생각해보면, 자유분방한 사람 쪽이 영식 씨에게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영식 씨는 자유분방한 사람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한테 끌린단 말이지. 이게 꼭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영식을 봤을 때 조금 저런 자유로운 부분을 좀 용납하고 오히려 저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제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영식님이 뭐 굳이 나는 솔로에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영식님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모두에게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나야만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해. 영식 씨는 어느 정도 소유욕도 있고 이 사람이 나만 바라봐주길 바랐는데, 또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영식 씨의 저런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이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반듯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좀 저런 자유분방하면 나는 못하는 건데 저 사람만 하네 이러면서 확 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영식의 기존 연애들은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들과의 연애가 과거에는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 상처도 받고,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더더욱 소유욕이나 이런 게 더 커졌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숙님이 뭐 두루두루 잘하는 거를 보고 그냥 좀 아니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88년생 36살. 그래서 원래는 철학 전공이고 지금 현재 직업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의 쭉 걸어왔던 길을 먼저 말하네요. 예술 철학과 논리학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옷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은 LG 패션, 영수도 LG였는데, 그래서 신사복 MD 10년차, 경력도 비슷하고 회사 계열도 뭐 LG네요. 그래서 브랜드 런칭이나 일을 재밌게 했고, 그렇게 자기가 패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런 일 하면은 재밌겠네. 즐거운 일을 찾았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동네인 서촌. 서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고풍스러우면서 옛것을 뭔가 간직한 것 같은, 그러면서 새로운 무언가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느낌에서 영식 씨가 저 동네를 특별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근데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뭔가 상대에게 맞춰가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네. 영식의 설명은 섬세함으로 재단하는 내 사람 맞춤 코디라고 그랬어. 이거는 실은 뭐 뒤에 나오는 어떤 서사의 맥락은 전혀 안 들어있죠. 섬세함으로 재단하는, 결국 영식이 패션에 관심 있고 패션 업계를 잇는 사람이다. 내 사람 맞춤 코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다 맞춰준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뭐 봐야겠지. 그런 의지를 뭐 뒤에서 영식 씨가 이때 근데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어. 만나는 상대에겐 최대한 자상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맞춰준대, 만나는 사람에게. 근데 회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영식 씨는 기본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엄격하고 까칠할 수 있겠지. 뭐 아무래도 패션 쪽이니까 예민해야겠죠. 디테일에도 신경 많이 쓰고 그래야겠지. 그래서 운동은 오로지 런닝만. 그래서 옷에 돈은 많이 쓰지만 결혼할 준비가 됐다. 결혼할 준비는 돼 있고. 요즘은 월급으로 재산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런 말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그래서 어쨌든 결혼할 만큼의 재산은 준비 완료. 근데 이거는 진짜 뭐 하나마나한 얘기긴 하다. 저게 너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혼할 만큼의 재산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10억 뭐 그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뭐 다 다르겠지? 그래서 결혼할 만큼의 재산은 준비가 돼 있고 장거리 연애 가능하냐는 말에 장거리는 불가. 여기서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렸죠. 일단 영호, 영식 장거리 불가한 상태예요. 쉴 때는 뭐 하냐는 말에 저 거의 못 쉽니다 사실. 지금 영식 씨가 저게 자기를 어필하려는 건지 과시하려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 약간 영식님이 좀 즉흥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지금 나 거의 못 쉬는데 근데 자기는 또 옷에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또 결혼 준비는 또 다 돼 있대. 그냥 사실을 말하겠지. 근데 여기서 거의 못 쉽니다 하는데 일단 그걸로 인상을 딱 박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벌써 반응이 이렇잖아. 근데 하지만 하루는 스케줄을 꼭 뺍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면. 근데 일주일에 하루 스케줄이 빠져 있으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러면 하루를 뺄 수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뭐 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도 되잖아. 이게 뭐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네 영식님이 하는 말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영식님이 너무 장거리 못합니다. 저는 안 쉽니다. 잃어버리니까 벌써 인상이 바뀌었어. 아, 영식은 쉬지 않고 장거리에서 양보도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딱 하니까 아, 못 쉬니까 항상 보려면 여자가 와야 돼. 상대가 와야 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거든. 지금 내가 한 말이 이거나. 영호 씨가 장거리는 힘듭니다. 딱 잃어버리니까 여기 저게 간지구나. 그래서 지금 바로 영호님의 옷을 살짝 입은 게 아닌가. 뭐 장거리를 못한다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저 거의 못 쉽니다. 이 말부터 그 앞에 박을 필요는 없지. 일을 사랑하고 패션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꿈을 쫓는 그런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같은 말도 굳이 저렇게 나는 안 쉬는 사람, 내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을 사람 이렇게 이제 인상을 주는 거는 영식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엄격했다. 본인도 지금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은 고집을 꺾을 줄 아는 남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여성분들 나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집을 꺾지 않았나? 사랑하게 되면 저 고집을 꺾나? 근데 아직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집을 부리나? 지금? 자기 고집대로 말았나? 스스로가 너무 아쉬워요. 영식님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데 옷도 자신을 포장하는 건데 왜 말은 포장을 안 했지? 그래서 같은 말도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은 이 열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요일에나 이렇게 주말에 하루 뺄 수 있으니까 장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영철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질문에 답을 얻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지. 근데 내가 답을 할 때는 그 상대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에요. 내가 이 대답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내가 이 내 대답을 통해서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정보를 남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앞에 나온 단어, 맨 끝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그 말을 강조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같은 문장이어도 그 사람 뇌에 박혀 있는 단어가 달라져. 저는 장거리는 안 됩니다. 못 쉬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뭐 뺄라면 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못 쉬어요. 그리고 장거리는 못 해요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근데 본인도 아차하고 했지. 근데 늦었어. 이미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혔거든.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해. 이미 그런 게 브랜딩이야. 내가 똑같은 말도 이 사람들 같은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듣고 이 사람이 말하면 못 알아듣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그런 경우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걸 남기느냐. 저는 그거랑 의견이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의견을 해. 이러면 벌써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구나. 저 새끼 말 듣지 마. 이렇게 벌써 마음속에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 되게 좋은 의견이네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말하거든. 의견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같이 걱정해주는 팀 이렇게 되거든. 이런 게 정말 사소한 건데 이게 관계와 자기 이미지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영식님은 이 패션에서는 양보가 없으니까 이게 딱 옳고 그름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 회사에서 엄격함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엄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식님의 주변 사람들이 영식님이 맞춰줄 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한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훈련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타고났다 이러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 영숙 씨는 영식 씨한테 관심이 있었거든. 영식 씨는 저거는 실은 성격의 영역은 아니고 훈련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있겠지. 왜냐면 조직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훈련이 되거든. 그래서 저건 훈련 영역이고 그런 면에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영식 씨가 무슨 스스로는 저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뺄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만나면 아, 이 사람 있는 대로 가서 하루를 빼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없던 부담도 생길 수가 있겠지.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건 맞아. 영식 씨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고 어떻게 보면 영식 씨가 승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영숙 씨가 관심도 가졌고 대화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번 기수에서 영숙님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랬는데 아쉽게 됐네요. 자기소개로 많은 걸 잃어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영철 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철님은 경험은 나의 것. 처음에 3명에게 확 인기 있고 뒤에서 어떤 큰 활약은 이제 앞으로 없지 않겠나. 대치동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게 현대철강이었나요? 철강업계에서 13년. 다들 근데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10년 넘게 자기 분야에서 일해온. 그래서 파이프 판매팀 책임 매니저. 이거 부대 내에서 영철을 가지고 PT도 해줬나 봐요. 파워포인트도 했나 본데 결혼하면 이렇게 좋은 데 서둘러야죠. 결혼지원금. 결혼지원금도 나와 회사에서 후배들 축의금. 여행 관심 있고 뭐 사이클 타고 그래서 올해는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자. 나이는 만 40. 만 40이면 영호랑 9살 차이. 진짜 동안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동안인가 싶기는 해. 그냥 이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약간 또래로 보이잖아. 약간 거기서 막 너무 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 보여요? 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자 이렇게 네 젊어 보여? 네 해놓고 뒤에 가서 마흔 뭐야? 마흔 아우 완전 오지시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냥 네 여기서는 네 해줬죠. 사람들은 다 눈앞에서 다 이 정도 해줘요. 물론 뭐 순자가 영철을 완전히 포기했냐 그건 뭐 아직 모르죠. 순자 씨가 막내인 줄 알았지. 그래서 다행이고요. 젊게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순자 씨 머릿속에는 이제 어려 보여요 라는 말에 이제 영철 씨의 질문에 대답은 해줬지만 머릿속으로는 이제 40 이러면서 떠다니지 이제 40.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영철과 순자 씨가 뭐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영철 씨의 선택은 아니죠. 결국 순자 씨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많아도 36으로 봤다. 본인은 경험주의. 순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라크 파병부터 난민부터 아이슬란드까지 대륙 일주를 했고 마라톤 풀코스 완주 경험이 있는 현숙님. 영철님과 아침에 한 바퀴 돌아봤지만 지금 현숙 입장에서는 그 영철님이 싫지는 않겠지만 좀 주저하게 되겠지. 이게 나이 차이가 이제 워낙 많이 나니까 이게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뭐 됐으면 몰라도 이게 나이 차이를 알고 시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데 나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자전거 장거리 그란폰도 완주 경험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양한 걸 했네요. 버킷리스트 킬리만자로 정상 세렝게티 국립공원도 방문하고 사진도 찍어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몸 만들기를 하고 있고 순자의 이상형 관리하는 남자 이렇게 뜨는데 순자 씨 지금 표정 지금 안 보여? 지금 영철이 자기를 어필하는 면에서는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지 영철, 오지랍 영수, 오지 신의 순자. 이번에는 뭐 오지 특집이에요. 근데 영철 씨 입장에서는 저거를 드러낼 필요는 있겠지.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나의 성향을 감수해줄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 드러내는 게 맞죠. 남은 기간 요리로 장기 자랑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전날 고기 굽는 것으로 이제 처음부터 증명을 하긴 했지. 그렇게 이제 나이 차이는 어떻게? 40살 이하로는 모두 환영. 많이 봐서만 5살 차이까지는 40에서 생각해보면 뭐 서로가 좋아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상 차이 나면은 선택은 어린 쪽에서 해야죠. 자기소개를 남한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제가 볼 때는 다들 연하인 것 같아서 장거리 연애는 물론 가능. 어느 정도 장거리까지 가능하세요? 대한민국 어디든. 그러면 영수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한 거는 지금 장거리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이동이 되느냐의 문제네. 그러면 영수가 말한 건 옥순인가 보다. 영수가 언제 옥순에게 그렇게 빠져드는 거지? 아직 남아있는 버킷리스트는
연애, 결혼, 자녀. 그렇군요. 나는 솔로에 딱 적합한 그런 버킷리스트를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대답이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 등장입니다. 연애보다 결혼, 뷰티풀 러드. 나이가 어리지만 결혼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소개 때 했던 얘기를 이 위에 붙여놓는다는 거는 광수님의 앞으로 활약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뷰티풀 러드는 그냥 너드 중에서 외모도 괜찮고 그래도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나이는 92년생 만 32. CEO? 지금도 칸다 CEO예요? 웅진에 입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고에서 조기 졸업, 수학과학 계속 재밌어가지고 포항공대에서 여기서도 5등 졸업을 했고, 영재 이상형은 똑똑한 남자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고에서 지금 광수랑 누구누구님 마음에 들어요. 영자의 이상형 똑똑한 남자, 광수가 똑똑한 남자인 건 맞으니까 광수가 영자에게 어필을 하고 영자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 그러면 모르죠. 영자님 같은 스타일이 의외로 연애를 잘 못해. 털털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되게 똘똘한 애들이 있어. 공대 여신이 되려면 일단 그 공돌이들이 무서우면 안 돼. 근데 영자님은 공돌이들 그렇지 않아도 여자 많이 못 만나봐가지고 여자들 만나면 어버버하는데 영자님 같은 포스를 딱 만나면 실제로 영자님의 성격에 포스가 있지는 않거든요. 영자님 되게 순진하고 투박한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투박하다는 좋은 의미의 투박함이에요. 그래서 일단 허들이 높아. 그래서 일단 만나면 어버버 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영자님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여성 아이돌도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렇게 막 모델 같은 분들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인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작고 귀여운 분들 모아놓고 아이돌을 만들었을 때 더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았던 게 초반에 어떤 아이돌들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었을 때는 일단 친숙함 그리고 귀여움 이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기수의 영자님 같은 분은 아름이가 될 수가 없어요. 허들이 높아서 일단 다가가질 못해. 스타일이 좋다면 좀 귀엽고 잘 웃어주고 이 사람이 왠지 나를 좋아할 것도 같은 그런 내 말에 웃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영자님은 이게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진짜 재밌어야 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광수가 영자 씨랑 뭔가 케미가 보이려나요? 영수가 옥순에게 호감을 보이고 옥수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면서 영수가 질투를 느끼는. 옥수는 영호랑 서로 선택을 했었는데 과연 영수, 영호, 옥순의 삼각관계가 될지 광수랑 영자도 지금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지 봐야겠네. 서울에 올라와서 용돈벌이 하고자 창업을 했던 교육회사. 역시 뭔가 이룬 애들이 이렇게 다 말을 겸손하게 하는군요. 4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영자를 비추나요? 수학교육 서비스 개발 연구원으로 있는 하여튼 웅진이죠. 웅진. 근데 웅진에도 그 교육 관련된 계열사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웅진 컴퍼스 같은 거 제가 그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뵙는데 그럼 되게 젊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원래 개인 사업을 따로 하시다가 약간 웅진에서 이렇게 약간 스카웃 되듯이 이렇게 간 케이스예요. 웅진의 시작이 원래 출판이에요. 그 윤석금 회장님이 원래 브리테니커 사전을 팔던 영업 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업 사원으로 브리테니커 사전 영어로 된 브리테니커 사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았어. 믿기지가 않지. 그래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신화고, 그래서 웅진이 원래 그 웅진 출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책을 팔면서 브리테니커 사전을 혼자서 영업으로 완전히 그 탑을 찍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데모하다가 이렇게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서울대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로 출판사를 만들었지. 그래서 교육기업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저거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광수를 얘기하자면 장난기가 많아서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도 평소엔 되게 차분해요. 장난치는 거에 현숙 씨가 조금 대화가 티키타카가 됐었는데 이상형은 움파룸파 같이 그러니까 아담하고 귀여운 타입이라는 거지. 그런데 아담하고 귀여운 타입인데 영자님 다 마음에 들어요라고 그러네. 광수도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는구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담하고 귀여운 사람들이 초반에 친해지지. 얼굴을 뺀 이걸 보면은 이 움파룸파가 맞죠. 그래서 아담하고 단아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현재는 용산에 거주하고 있고 몇 년 안에 결혼하고 싶냐는 말에는 이제 어리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 슬로건 거기에 이제 연애보단 결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광수 씨는 그렇게 자기소개가 끝나고 광수 씨가 이제 뒤에서 정말 영자 씨랑 어떤 케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활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가 될지. 근데 광수 씨가 말한 그 이상형과 영자 씨는 너무 다르긴 한데 여기서
움파룸파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 뽑아주세요. 그러면 남녀 다 합쳐가지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영자님이잖아. 모두의 2순위지 않을까 상철은? 누구에게도 상철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캐릭터일 것 같아. 묵묵히 꿋꿋하게 속이 꽉 찬 밤톨상. 속이 꽉 찼다는 거는 지금 계속 어떤 진중한 느낌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고, 묵묵히 꿋꿋하게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막 강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그 크게 튀지 않게 감정적으로 막 크게 기복이 있거나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 같기도 해요. 우리 중에는 상철 1순위인 사람이 많겠지. 지금 처음에 상철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 6명 모두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 3명은 영호, 3명은 영철. 하지만 그 6명 모두가 그러면 2위를 뽑아보세요 했을 때 상철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위인 사람에게 자기소개에서 실망하면 나이는 91년생, 만 33살. 의외로 나이가 좀 있죠. 영호보다 2살 많고 광수보다 1살 많고, 현숙도 지금 상철에 대해서 좋게 보고, 성남이고 현대모비스 의장생기 팀이 정확히 뭐 하는 팀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생산 라인 공정 설비를 담당하는데, 이 직장 동료들의 응원 영상을 보고 왜 상철님이 게임 대회에서 1등을 했는지 알겠다. 우리 팀에 너 혼자 솔로라는 것도 그렇고. 이상형은 같이 있을 때 재밌고 편안하고 잘 웃는 사람. 연상보다는 연하를 선호하고. 영숙님. 그러면서 뭐 상철님에 대해서 뒤에서의 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현숙님이죠. 얼굴 가려도 뭐 현숙님이고, 영식의 장갑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전환금 플러팅을 할 만한 건 이제 또 현숙님이니까, 지금 이제 현숙님도 이제 상철님에게 조금 관심을 보이는구나. 큰 대회였나 보네. 그러면 꽤 실력자긴 하나 보다. 그래서 올해는 쪽 장가가자. 클라이밍, 농구, 테니스, 활동적인 취미, 그래서 웨이트까지. 최종 커플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데이트. 기본적으로 집돌이 스타일. 운동이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막상 사람 만났을 때는 좀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하진 않은가 봐. 그래서 뮤지컬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데려가주면 잘 따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아까 영식님하고 조금 아쉬운 게, 영식님이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식님이 좀 오해를 사는데, 영식님도 연애를 한다면 하루를 얼마든지 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한 하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철님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말을 했죠. 근데 그냥 이게 뭐 어떤 진실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상대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남기고 오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불평이나 감정 기복도 크지 않은 맞춤형 남자친구. 정숙님은 지금 저런 모습에 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에서는 사소한 것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고, 가까운 곳 여행 정도는 갔으면 해서 차로 1-2시간 거리의 수도권이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상철님의 화법이 그 남자 선배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말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 이 화법 자체가 굉장히 유하고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는 수도권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하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사소한 것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고, 그래서 가까운 곳도 여행 정도는 갔으면 해서, 연락도 자주 하고 여행 정도는 갔으면 해서, 그래서 차로 1-2시간 거리의 수도권. 이러면 지금 상철 씨는 장거리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실은 마찬가지거든. 실은 맥락상으로는 실은. 근데 이게 지금 말 표현이 다르거든. 지금 상철 씨가 되게 어리숙해 보이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화술이 나쁘지 않아. 1-2시간 정도의 수도권이면 장거리를 못 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말 표현을 지금 저렇게 했다는 거야. 상철이나 영식이나 큰 차이가 없어 지금, 장거리가 안 되는 면에서는. 근데 그 화법의 차이를 봐야 돼. 이 화법이 지금 상철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되게 노력하고 이 사람이랑 연애해도 좋겠다. 이게 수도권에서 조금 멀어도, 예를 들어서 대전이어도 뭐 1-2시간? 뭐 2시간이면 가잖아. 밟으면 2시간에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연락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가 원한다면 그런 거를 기꺼이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줬다고. 그래서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은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꽃 선물 편지 그림 그려주기. 정숙님은 이런 자상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죠.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남들에겐 엄격해도 내 여자에겐 따뜻한 그 분이지. 항상 그리운 그 사람이란 말이지. 잘생기고,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차가워도 나에게만 따뜻했던 그분인지. 근데 상철은 재밌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상철이 답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면 화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정숙님은 지금 상철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상철이 영표였던 이유는 처음에 너무 날티나 보여서, 아니면 그냥 이순이어서 뭐 그런 거였겠지. 근데 첫인상보다는 여기서 자기소개하고 이제 상철이 반전 매력, 온화하고 실제로 차분한 사람이구나.
정숙님의 가능한 나이 차이를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연하를 선호하고 연상이라도 나이 차이가 잘 안 느껴지고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PD가 물어볼 때는 재밌고 편하고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연상보다 1살에서 3살 연하를 선호, 이러면서 딱 정했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눈치 보니까 연상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연상이라고 해도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열어놓는단 말이야. 이게 화법이 상당히 유해. 근데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알아보고 뭐 연상이어도 자기가 좋으면 됐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연하가 좋겠다라고는 했으니까 그게 왜 진심이 아니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진심과 거짓의 영역은 굉장히 애매하고 아니다는 아니도 이게 사다 보면 열릴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이런 게 실은 사회적인 요령이지. 왜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거든. 그리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소통에 있어서 이게 서툴면 실은 애인 관계에서도 서툴어. 그래서 그런 분은 좀 가르칠 각오로 만나야 돼. 오히려 지금 저렇게 저 정도의 말을 선별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실과 거짓의 어떤 디지털로 생각을 하고 진실 강박이야. 그렇게 되면 어쨌건 진실 강박을 추구하면 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굳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진실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 근데 이제 내가 전하는 진실에 있어서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 정답은 다양하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실이야. 이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정답이야. 그래서 다른 말은 왜곡돼 있거나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정답을 함으로써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거나 나를 배제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내 손해거나 상대 손해거나 하겠지.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남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근데 체득해놓는 건 좋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성격이나 그냥 원래 타고난 거 아니야. 애들이나 학창 시절에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도 그런 경우에는 답을 하는 데 집중해. 내가 답을 하는 것으로만 대답을 쓰는 거는 실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브랜딩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미지의 퍼즐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는 그거에만 집중한다면 실은 이거는 약간 그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어른이 되면 이 내 대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김대리 이번에 보고서 어디다 놨어요? 저기요. 좋지. 나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이어서 좋아. 질문에 대한 답이지. 김대리 지금 보고서 다 됐어? 아니요. 이럴 수 있어. 이게 뭐 사실이니까. 근데 그 말의 맥락이 있고 거기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이미지 구축이 있잖아. 내 대답이 정보의 전달만이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GPT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애들까지야. 내가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진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답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놓치고 진실만을 추구하다 보면 진실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오답이라고 생각해서 관계도 잘 유지하고 나에 대한 이미지도 내가 원하는 브랜딩을 만들면서 상대에게 답을 줄 수도 있는 그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쌓인다고 생각해봐. 그게 한 번이면 괜찮아. 그런 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인물로 남겠어? 사회생활이라는 게 회사 생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소통이 실은 다 사회생활이지.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실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숙님의 차례가 됩니다. 영숙님. 털털 솔직 무던. 제주도에서 온 무공의 매력. 이번에 리버스 기수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준 영숙님이죠. 영숙.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이 정도 털털한 사람은 실은 주변에는 있거든요. 은근히 있는데 낯설에서 보긴 좀 힘들지. 왜냐면 저렇게 털털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연인을 찾는다? 이거는 조금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광수는 동갑, 나이는 92년생. 광수 씨랑 동갑이 있군요. 영호보다는 한 살이 많고 상철보다는 한 살이 어리고 제주도가 고향인. 그래서 뭔가 어울린다고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확실히 좀 약간 똘똘하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오해? 편견? 사실? 어떤 건지 모르겠네. 상철님이 그랬죠. 이분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 뭔가 그 연애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마치 못쏠기수 같다는 느낌이야. 오히려 진짜 못쏠기수에 나오는 분들이 특이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왔는데 첫 번째 연애를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다고? 지금까지 어쩌면 조심성이 많아서 혹은 뭐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못쏠기수 보면 그렇게 조심성이 많아서 지금까지 연애를 그렇게 막 주저주저하면서 안 해놓고 갑자기 TV에 나온다고? 그게 이상하잖아. 그런 면에서 약간 영숙 씨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 필요성을 지금까지 못 느꼈고 그리고 막 이런 어떻게 주변에서 이렇게 막 굳이 관심 받아야 되는 것에 막 결핍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서 낯설에 나온다? 뭐 상당히 흔한 케이스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털털함을 가진 사람이 낯설에 나오는 거는 그게 실제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전공은 부동산학. 그래서 뭐 학사 석사까지 수료를 하고 부동산 신탁사 사업부서 이거를 다 이제 영철 씨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 광팬.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영숙님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좋겠다. 저한테는 부동산학은 개인적으로 되게 생소한 학문이에요. 부동산학. 뭐 부동산과 다른 공학이 연결돼서 뭐 프롭테크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건 들었어도 부동산 학 자체가 어떤 학문인지는 잘 몰라. 아 부동산 학과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건대인가 보죠? 건대 대학원이고 거긴가 보지. 그래서 영식은 또 그 야구 드립도 맞춰주고 야구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야구에 별로 이렇게 호응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야구의 광팬이고 이러면 야구에 호응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반가웠겠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의리는 보장할 수 있는 여자. 그게 지금 영식님이 영숙님과 대화가 좀 되면서 그게 지금 하나로 묶여 있었던 하나 이글스로 묶여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연애하면 남자친구랑 해보고 싶은 게 전국 야구장 도장 깨기. 저기서 지금 자기소개 전까지만 해도 영식님이 꽤 점수가 높았는데 영숙님 마음속에서 근데 영식님은 지금 장거리 안 된다. 그리고 휴일도 일단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루는 쉴 수 있다. 그 정도로는 해놨지. 근데 영숙님 입장에서는 뭐 그럴 거면 상철이 봤을 때는 되게 차분한 이미지인데 액티브한 스포츠 활동도 좋아하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철 씨가 액티브한 스포츠 활동도 좋아하냐. 이게 보기에는 차분한 이미지인데 그러냐. 라는 거에 지금 참한 여자 코스프레 이거 다 꾸며진 거다. 이런 부분이 좋아 보였을까 나빠 보였을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영숙님의 장점이긴 한데 이거를 장점으로 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숙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냈죠. 치마를 언제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이렇지 않고 원래는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투 틀고 이제 아빠들이 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사랑이 싹트기가 쉽지 않다. 저렇게 털털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저렇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구기 얘기가 나서 그런데 구기 때 영자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와서 첫인상 선택할 때 옷 갈아입고 하고 그리고 그 TPO에 맞는 의상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뭐 자기 첫인상 선택할 때 밤에 고기 구워 먹을 때 계속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떤 선호의 문제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그 자리에서는 그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를 연출하는 게 좋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어느 정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유지가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영숙님이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는 조금 뭐 패착까지는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이왕 꾸미고 나온 거 제가 평소 제 스타일이랑은 다른데요. 저는 액티브한 거 좋아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어쨌건 일단 안전한 전략을 택하시다 이런 그냥 향수 뿌린 건가? 영숙의 이런 부분들은 불호가 많았을 거다라는 게 유추가 되는군요. 내가 광수를 또 의외의 사람이래요. 아니 광수는 뷰티풀 러드잖아요. 뷰티풀이니까 화장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장 동료분들이 지금 제 모습 보면 많이 당황해 하시지 않을까. 뭐 저런 거를 살짝 언급하는 것 자체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매력 포인트인데 보통 남성분들, 아까 다수의 남성분들에게는 마이너스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어떤 내 매력 포인트를 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지고 익숙하면 솔직히 화장을 했나 안 했나 뭐 다 이뻐 보여요. 아니 이것도 나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평소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항상 정도를 유지하는 편. 아직까지는 그래 보여요.
약간 감정 기복이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감정 기복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영숙님은 진짜 없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되게 큰 사람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지금 영숙님은 진짜로 없어 보입니다. 많이 없어 보여요. 짜장면 먹을 때도 오히려 웃고 인류지?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못나지 않아서 편안한 연애를 추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숙님은 바다 넘어 순수한 밀물 감수성, 적극적인 그런 감수성,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다가가고 그런 면을 드러낸 거겠지. 정숙님은 100% 동생일 것 같다고 하는데 영숙보다 한 살 언니. 정숙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직업은 아무도 못 맞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외국계 사업개발부 부장. 이게 그냥 시니어 매니저니까 뭐 차부장급이겠지. 차부장급. 뭐 부장일 수도 있고 차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5년 정도 미국과 러시아에서 유학 생활. 그리고 석사 졸업하고 지금은 모스크바에 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 모스크바라고? 정숙님의 의상이 밝고 차분한 의상 자체는 차분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상쇄되는데 실은 굉장히 과감한 의상이죠. 의상 자체로만 따지면 그 처음에 첫 등장에서도 그렇고 정숙님의 어떤 그런 부분도 그 자신의 이런 피지컬을 과감하게 드러내서 어필을 하는데 이분이 워낙 주변을 살갑게 대하고 이렇게 잘 웃으니까 그런 게 상쇄가 되지. 그런데 파카를 입혀버렸어. 그 고기 먹을 때 이제 그 담요 하나만 두르고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 이렇게 그때도 매력 포인트, 그때는 시선이 아래로 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보였다면 고기 먹을 때는 시선 매력 포인트를 이렇게 좀 상체에 집중시키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러시아라는 말에 이제 깜짝 놀라고 그러게 영수는 그냥 정숙인가? 정숙인지 옥순인지 모르겠네. 멘트로만 따지면. 그래서 뭐 영식이 농담으로 모스크바까지 통근하냐고 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환경. 지금 정숙 씨는 연애를 오랫동안 쉬고 있죠. 그 연애 많이 해봤냐라는 말에 주로 자만추를 추구하는 편이라 대학원 때 만난 분들. 대학원 유학 생활이 5년 정도로 길었긴 했어도 러시아 분을 만났었고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남자들의 매너를 얘기했었죠. 걔 지금 관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고객사 얘기까지 하면서 친근감 유도하고 정숙 씨나 현숙 씨나 지금 굉장히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는데 정숙 씨는 주변 사람들을 다 골고루 챙긴단 말이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옆에가 남자면 남자들을 얘기하고 여자면 여자들을 얘기하고 물론 뭐 철없는 얘기가지고 영숙님이 그건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사탕 먹을 때도 이거 목에 걸리면 어떡하죠 뭐 이런 막 스몰토크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영숙님이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딱 끊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어쨌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데 약간 현숙님의 그런 어필은 남자에 국한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의도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정숙의 피해의식은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모르고 지난주에 봤을 때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선명한 포인트는 과하게 사람들에게 스몰 토크를 시도하고 그게 뭐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밝은 시간, 내가 누군가랑 있을 때 밝은 시간을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사람 같은데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네? 저게 피해의식인가? 남자를 무서워하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넘어갔는데 저게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하고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저런 남자 만나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대학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대학 강의하고 취미가 굉장히 많고 취미로는 테니스, 크로스핏. 상철도 테니스가 취미였군요. 게임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아주 요즘 젊은이들은 다재다능하군요. 그래서 20대 때 집을 하나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모스크바에도 집을 사가지고 진짜 성실하다.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꾸미는 것도 진짜 대단한 노력인데.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데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시점은 어느 날 행복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했고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의 딸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혼을 한 사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제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잠깐 하지, 그 슬픔이 너무 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지. 뭐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매너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아빠가 그리워져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온 말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좀 더 볼게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거 막 티내지 말고 그래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겠지. 러시아에 살면은 실은 그게 문제죠. 얼마마다 한국에 오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만 보면 데이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하고요. 뭐 자기가 돈을 내려고 하면 화를 낸다. 나이에 비해서 순수함. 그런 게 매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는 길에 운전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밝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누면서 와요. TMI도 막 술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평범하지는 않은 포인트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불안과 피해의식이 좀 있지 않나. 아까 그런 남성들에 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차이를 러시아 남성들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올해 쌓인 휴가만 90일. 1년에 30일 정도 휴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쌓인 휴가만 90일. 그럼 지금 휴가 중인 거냐? 네, 휴가 중인데 근데 한 1년에 34일씩 쌓인다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휴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뭐 작년 3개월간 한국에서 재택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서 업무하는 분들보다 더 자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재택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면 뭐 자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살 연하인 영우는 연하 괜찮으세요? 이제 연하를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누나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 볼 때 허용하기 힘든 부분, 본인의 세상이 너무 좁은 사람, 그 세계에 저를 가둬두려고 하는 분. 근데 영호에게서 살짝 엄격의 냄새가 나나? 그래서 영호님을 거절하고, 상철은 약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니까 상철에게 그런 면에서는 정숙님이 불안도와 그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거지. 영수에게 예를 들어서 뭐 남초에서 술 마시는 거 보고 이랬던 사람들은 영수가 그냥 허세구나. 아유 그냥 뭐 남자들끼리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저게 진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정숙도 현숙 못지않게 TMI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숙은 주변에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현숙은 관심 있는 남자들에게만 실은 좀 TMI를 하잖아.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TMI를 하고. 근데 정숙은 그냥 TMI를 막 해. 약간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TMI를 하기도 해. 정숙님의 가장 말도 안 되는 TMI가 뭐였냐면요. 정숙 여기 영식님이 캔디를 주고 가요. 저 막 덜렁대는 성격에서 이거 먹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숙님은 친해지고 싶어서 막 이 TMI 저 TMI 막 뱉는 거거든. 근데 영숙님이 잠깐 벙찌거든. 씨발 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밉상은 아니야. 얘가 그래도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닐 거예요. 갑자기 19 영숙님 모드로 아닐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숙님이 그냥 뭐 스몰 토크를 많이 시도하려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약간 경계 대상은 아니지. 근데 현숙님이었으면 여기서 딱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남자들한테만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쟤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지가 특별하다고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현숙님과의 차이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스몰 토크를 하고 그렇게 똑같이 밝은 모습을 유지한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고 있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정숙님은. 그래서 절 가둬두려고 하는 분, 너무 강압적인 사람. 근데 지금까지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그러면서 힘들었고 한동안 연애를 쉬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정숙님은 실은 혼란형일 수도 있어. 그래도 어쨌건 스스로가 잘 극복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거니까. 정숙님이 항상 밝게 웃고 그리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모르는 줄 알고 막 가르치려고 들면 이제 정숙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짜나 보일 수 있겠지, 속으로는. 그리고 이제 순자 씨,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하지 않죠, 확실하게. 겉은 귀염, 속은 털털, 외유내강의 그녀 순자. 순자 씨의 등장입니다. 아까 영철님하고는 반대죠. 외강내유. 순자 씨는 외유내강. 두 사람을 굳이 다른 단어로 이렇게 대칭되게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을까? 겉과 속이 다르군요. 겉과 속이
귀엽고 털털하고 여기도 겉과속이다라고 외운 애가 이번 기수가 순자 씨가 좀 활약을 해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 닮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실은 아버지가 안 좋은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같아. 지금 정숙님의 머릿속에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어서 나는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아버지 닮을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순자 씨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소방 방재팀으로 재직 중.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소속은 아닌 거 아니야? 저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순자 씨 성격에. 근데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건 삼성전자 소속이 아니라는 걸 나는 반증하지 않나 싶어서 나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 소속이었으면 근데 소방 방재팀 같은 건 사트를 치지 않을지. 근데 뭐 그거는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삼성전자가 강조돼 있었고 이게 만약 이제 외주라면 어쨌건 삼성전자가 굉장히 자신에겐 큰 자부심이겠죠. 소방 방재팀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순자님이 겸손한 성격인지 조금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디딘 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해. 정숙님이 하얗네요. 너무 예쁘셔서 이런데 저는 누래요. 누런데 저는 이러면서 누렇다는 거를 끝까지 했었죠. 그래서 저는 까매요. 누군가랑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사전 미팅을 위해서 풀화장도 하고 그러고 왔고요. 오늘은 1시간이나 걸렸군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인터뷰를 왔었는데 그래서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방관 영식으로 뽑은 것도 조금 더 눈길이 갔겠구나. 비슷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성상은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일에 자부심 있는 사람, 키는 170 이상, 나이 차이는 크게 안 났으면 한다. 그러면서 30대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처음에 선택했던 영철이 40대였네. 40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렇게 이제 순자님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에서 위화감을 일단은 가설로는 남겨놓을게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소방 방재팀으로 재직 중. 이게 어쨌건 그 수식어가 어디에 붙는 건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업무와 병행하면서 지금 공학대학원 소방방재 전공 석사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건 맞아. 지금은 마지막 학기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포항. 영철님은 열심히 적고 있어. 마흔인데? 순자님이 마흔 어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떡해 영철님. 그래서 4년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 작년에 입주를 마친 자가 보유, 그렇게 해서 가정 가구까지 다 돼 있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아껴 쓰고 산 건 맞고 순자 씨가 어떻게 보면 또래에 비해서 누릴 거 안 누리고 놀 거 덜 놀고 그렇게 살아온 거지. 누릴 거 안 누리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현실보다 더 나아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확실히 맞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순자의 어떤 어두움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성실한 사람인 건 맞아. 솔직히 막 엄청나게 큰 어필은 아니라고 나도 생각은 해요. 그래도 뭐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어쨌든 여기서는 순자님은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놀고 관계 맺는 그런 시간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면은 있지만 그게 어떤 성실성과 또 동전의 액면처럼 맞붙어 있는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순자 씨는 이제 굉장히 어필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저런 식의 말이 이제 슬슬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슬슬 그렇게 인상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는 거지. 의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느는 것 같아. 이게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 약간 좀 어른스러운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나가서 이제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꼭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결혼은 현실이지 그런 좀 같은 맥락의 말들을 저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러면 이게 인간적인 면을 더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면 요즘엔 이제 다들 또 머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본인이 어떤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가 이제 돼버리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약간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능력적인 나는 집이랑 이걸 했다고 그냥 몸만 들어오는 거 안 돼.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돈도 더 벌고 더 능력 계속 신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물론 그게 순자님이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나보다 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 내가 또 석사 박사를 하면서 어떤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넘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겠구나. 마흔 뭐야 마흔 이거랑은 너무 앞뒤가 다른 거 아니야? 저는 연상이 그냥 좋아요라고 하면 이제 영철님은 오해하잖아요. 왜냐면 영철님 입장에서는 순자가 나를 선택해줬고 연상이 그냥 좋아요? 오케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상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영철님은 바보같이 해맑게 웃고 있군요. 하지만 순자 표정을 보고도 웃음이 나와요. 지금 순자님은 지금 나이를 그래도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오빠병 싫어해요. 유사하려는 사람들이 싫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손톱 발톱 잘 안 깎는 분, 자기 관리를 잘 안 하는 분. 보통 저 얘기 잘 안 나오는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일조하는 그리고 또 오빠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저것도 성향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났을 때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 순자 씨는 이제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일로 와. 회피하지 마. 아니 잠깐만 나 좀만 생각할 시간을 줘. 아니 일로 와. 무조건 대화해야 돼.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성향이 맞아야 돼. 맞으면 뭐 얼마든지 좋죠. 근데 이제 맞출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자님 모델 비주얼 거꾸로 져도 롱런. 그래서 나이는 94년생 만 30살. 전체로 나이들이 다 어려. 저는 기계공학과 졸업해서 공대 여신이냐고요? 공대를 나와서 공사에 다니고 있죠. 이게 뭐 취미 새롭게 빠진 취미 테니스 이러는데 영자 씨는 지금 막 모델 비주얼에 막 화려한 것 같지만 실은 영자 씨도 굉장히 털털한 사람 같아요. 지금 테니스도 그냥 나는 솔로 가서 뭔가 취미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공대 다니다가 공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친구지. 외모가 주는 선입견은 있을 수 있는데 다이소에 테니스 용품이 나왔다고? 다이소에 용품 나왔으면 유행이야. 지금 보면 영자님은 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털털함은 실은 그 코트 그냥 벗어서 뒤에 의자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스르륵 허물벗기, 코트 허물벗기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게 물론 그런 사람이 많아. 그렇지만 어쨌든 저게 털털한 계열인 거는 맞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고 벗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벗어서 뒤에 의자에 걸쳐서 앉거나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죠. 인성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즘에는 약간 배울 점이 있는 분 이게 약간 그 맥락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인성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찝어주는 게 조금 오해를 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티켓타카가 잘 맞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크고 잘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철이 본인보다 키가 크기만 하면 되는지 이상형을 말하는 상대의 말에 쫄면 안 돼. 이상형은 뭐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 173이 안 돼서 탈락이 아니고 잘생기면 좋겠다는 말에 탈락이라고 농담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180 이상이면 좋은데 영자는 전혀 자신을 어떻게 숨길 마음은 없지 솔직하게. 근데 이제 영자 씨가 기본적으로 포스가 있고 외모에서 주는 허들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다가가. 근데 저기서 이제 과감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여유 있게 다가가면 오히려 더 이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보다 크면 되는 것 같아요. 연상도 가능하냐라는 말인지 연상을 더 선호한다. 원래는 위로 5살. 근데 여기 지금 연상 10살 연상이 있죠. 그래서 다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옥순님 숨김없는 솔직함. 일도 사랑도 열정적인 옥순. 자고로 낯설에서의 솔직함은 그닥 긍정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옥수님이 여기서 어떤 갈등을 막 보일까요? 옥수님이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무용을 전공했고 우등 졸업. 굉장히 이제 독한 구석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술을 하든 무슨 뭐들 하든 저런 데서 우승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등을 하려면 어쨌든 독함은 있어야지. 그래서 모범생이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무용을 전공하다가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게 잘 돼가지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돈도 잘 벌어서 돈도 다 갚은.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멋있죠. 그런 사람이 멋있다고 느꼈는데 잘 부딪히지 않을까요? 지금 옥수님도 이 필라테스 센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둘 다 주관이 뚜렷하면 닮은 면에서는 좋지만 뭔가 충돌을 했을 때는 둘이서 어떤 양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감정기복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있어요. 아니 뭐 솔직히 그냥 확 솔직해버리니까 좋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울고 섭섭하고 삐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은 그 앞에서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 때 이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저는 장거리 연애 좋아하면서 장거리를 했던 왜냐면 평일에 일해야 돼가지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열정이 너무 과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거를 포장을 했을까? 내가 너무 혼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나? 나 혼자만 이렇게 애를 써야 되나?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안 하지? 연락도 왜 이렇게 자주 안 하지? 만나러 가도 이렇게 시큰둥하지? 처음에는 나 좋아 죽더니 왜 이렇게 점점 어떤 스킨십도 줄지? 이제 그런 것들 상대의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워. 아니면 근데 이제 그 옥순 씨는 상대에게 어떤 부분을 증명해 주기를 상대가 그래 주기를 바랬겠지. 그러니까 뭐 상대가 갑자기 열정을 보일 때 야, 넌 너무 열정적이야. 이러면서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날 실망시키지 마 하면서 압박하게 되고 또 압박당하면 상대는 또 더 물러서고 또 물러서니까 또 불안하니까 더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돌죠. 돌 수 있지. 아마 근데 그런 연애의 경험은 솔직히 뭐 옥순 씨만 했나요? 우리도 다 경험하는 연애의 악순환 아니야?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던 거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지, 실은. 그래서 네가 주는 사랑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가 주는 사랑이 부담스럽다라고 남자는 말했고 지인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옥순아 네가 열정이 너무 넘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을 굉장히 포장해 준 거지. 야 너는 열정이 너무 넘쳐. 남자는 야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이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제 열정이 넘쳐서 부담스러웠나 봐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죠. 실은 이제 상대는 내 여자친구의 열정이 넘쳐서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이제 실은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건 뭐 여기선 자기소개에서는 어쨌건 자기 PR이니까 이 정도 포장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포장에도 어떤 본질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좀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선. 그래서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는 연애할 때는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지만 결혼 후에는 같이 살아야 됨. 지금으로만 따지면. 근데 영수의 멘트는 상당히 옥순을 가리키고 있는 거는 같아. 영수 말만 그 문장만 딱 떼놓고 추리해라 그러면 옥순인 것 같아요. 지금 옥순 씨가 내가 이 센터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수밖에 지금 마땅히 나오지 않거든. 왜냐면 영수는 지점이 여러 개 있어서 갈 수 있다였고 심지어 지금 현재 지점에서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이 사실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게 낯솔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약간 지역분들에게 소개팅을 받는 게 더 좋았던 게 아닌가. 결정사를 가도 저 정도 제약 조건이면은 조금 그 모집단이 많이 확 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센터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영수가 관심 있는 흑수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장면 났죠. 그래서 옥순 안 같아요. 정수일 같은. 그래서 일할 때 제일 자부심 느끼고 자신감 넘쳐서 내 모습을 잃고 싶진 않아요. 옥수님은 내가 봐도 옥수님은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일을 하는 것이 그 자존감도 올려가고 자기의 어떤 멘탈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우등 졸업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사람이 열정적이고 독한 면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못한다. 그런 게 무너졌을 때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자기 열정 충분히 살리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옥순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남자 입장에서도 좋아. 옥순 씨에게 저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현숙님. 사랑 가득. 통통 튀는 재기 발랄함. 통통 튀는이 이제 20정숙님 이후로 이제 송통 튀는이라는 말을 살짝 조심스럽게 쓰게 됐죠. 사랑 가득이라는 게 여기는 남자 출연자들에게 사랑 가득이라는 건가? 그게 지금 현숙님이 살짝 그 남녀를 다르게 대하는 모습들이 약간 현숙님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더 그렇게 보는 이유 같긴 해요. 그래서 현숙님으로 넘어가고요.
이번 솔로나라의 사랑꾼이 되고 싶은 현숙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죠. 결혼 적합형 인재 인터뷰에서는 그랬었고, 너무 사랑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모두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약간 특별해라고 확실히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약간 애교의 일환인 것 같아. 모두가 다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라는 말은. 그러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또래 친구들이 아이돌을 좋아할 때 나는 특별했죠. 저는 오상진 나나수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다기보다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대하고, 그래서 현숙님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 그리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가족들처럼 어른스러워질 수 없으니 더 아이같이 또 사랑받는 존재로 남아 있으려고 어린 시절에 관심도 받고, 근데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무한한 사랑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만큼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게 현숙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기도 하고, 오빠가 하는 사람 싫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 싫다 등등. 그래서 친구들은 그러는데 나는 달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헤헤거리는 남자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알고 가르치는 남자가 더 좋다. 이것도 조금 특별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적인 자기 분야에서 지식을 갖춘 남자. 어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현숙님은 이게 지금 체력이나 그런 에너지 면에서는 굉장히 충분한데, 어떤 지적인 역량에서 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자기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친오빠랑은 14살 차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늦게 얻은 자식이다 보니까 좀 엄격하지 않게 키웠겠죠. 그냥 좀 사랑을 많이 주면서. 그런데 이게 그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이쁨만 받는 아이, 그냥 태어났는데 오히려 오빠가 아빠 같고 부모님들은 약간 할머니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커왔겠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은 하나. 살짝 오그라드는 면이 있어. 근데 이게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사랑, 그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오그라들어 할지 그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 이게 제가 실은 이번에 현숙님을 보면서 살짝 11순자님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11순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찬송가 부르고 이러면서 자기 집에서는 당연했던 일, 내가 사랑받으니까 그냥 당연히 해도 되는 일, 집에서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는 그것이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아니면 누군가는 굉장히 오그라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숙님이 확실히 가정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받지만 약간 소속감이 일반 자식들과는 좀 다른 소속감. 오빠와 부모는 다 어른들, 나만 아이. 항상 나만 아이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익숙할 수는 있겠죠. 하나, 사랑할수록 더 자주 표현해야 된다. 둘,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더 헤아리고 포용해야 한다. 그래요. 뭐 어쨌건 사랑한다면 뭐 그렇죠. 그래서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성장하는 삶, 기본 정보. 이런 것들도 이게 반전을 기대했겠지만 반전 없어요. 난 이게 처음에 반전을 기대했겠지만 반전 없어요. 이 말이 뭐야? 지금 약간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왜냐면 사람이 보통 겸손한 얘기를 할 때 반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앞에 서두를 깔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 현숙 씨 막내처럼 보여요. 이게 어려 보이고. 근데 이제 저 말을 굳이 왜 하냐는 거야. 이게 나이는 96년생, 만으로 28. 이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다. 그래서 21번지 막내 마지군요. 마지. 12살짜리 띠동갑이네. 영철 씨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같은 기수라고 그 나이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 지금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하는 모습을 그냥 상대가 보고 다가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구나. 사범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를 전공했어. 현재는 스타터 브랜드 마케터. 사범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를 전공했으면 원래는 선생님이 꿈이었나 봐요. 원래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꿈은 아닌가?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나? 그래서 뭐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교육과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헬스, 등산, 크로스핏, 러닝. 그래서 뭐 풀코스도 뛰고 비키니 대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현재 사는 곳은 용산구. 광수가 용산에서 살고 있었죠. 한남동 토박이라 용의단길 놀러 오시면 제가 쏩니다. 묘하게 위화감이 있는 말이죠.
그래 넘어갑시다. 현재 마음에 드는 분은 솔직히 다 궁금하긴 한데 이성적인 끌림을 느꼈던 순간으로만 보자면 3명. 영호, 영철은 제외가 됐나? 영호, 광수, 상철? 뭐 설마 이렇게 셋이 남았나? 아니 약간 한남동이 토박이라는 단어를 쓰나 싶은 약간 그냥 약간 묘하게 위화감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서 광수가 만약 이성이 로봇 같으면 만날 수 있는지 어필을 하고 있군요. 그 로봇이 입력하면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냥 정답을 말하도록 떠먹여줬죠. 이건 현숙님이 광수에게 정답을 말하라고 떠먹여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현숙님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트가 시작되면은 자기 표현을 조금 여자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잘 지내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또 차별화된 그런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어필하려는 그런 건 좀 줄이고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나. 저거 기공포 자세인데. 그래서 장기자랑 준비한 거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준비는 안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요. 근데 준비를 안 했어도 장기자랑 물어보니까 하는 거는 뭐 적극적인 자세죠. 네, 아니, 현숙님 안타까워. 어려서 그런 것 같아. 어리기도 하고 어떤 그 아이를 키우면서의 둘째의 엄격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보통 둘째는 첫째를 경쟁하고 이러는데 현숙님이 뭐 오빠를 경쟁했겠어? 4살 차이도 아니고 14살 차이야. 그럼 뭐 경쟁의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현숙님이 앞으로 더 세상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이번 기회로 찾아오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현숙님이 어떤 그 메타인지 면에서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면에서 잘 못하는구나. 이게 집에서도 항상 주인공이었다 보니까 여기서도 주인공이고 주인공인데 내가 주변의 동성들하고 친해져야 돼? 나는 솔로는 이성을 사귀러 오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막연히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같은 용산구민이라는 것을 알고 현숙 씨와 광수가 얘기를 하고 광수는 용리단길에서 잤 그리고 뭐 영호에게 말 거는 순자 영철은 앞에서 지금 혼자 걷고 있나요? 영식과 영숙이 그래도 또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정숙은 뭐 그냥 뒤에서 온 것 같고 성격상 자기소개라는 돌멩이가 던져졌고 이런 데를 한번 그때 누구죠? 영식님은 사실 정숙님이 첫인상 이후로 관심 좀 떨어졌다가 문득 커리어가 독특하니까 관심은 가는데 그러니까 영식님은 그렇게 새로운 것 그리고 특이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지 의상에 대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그래서 모스크바라는 초장거리 그러니까 상철도 아까 되게 온화하게 말을 한 거에 비해서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네요. 한국에 있는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 기간도 사실 2달이면 끝나고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었네. 정숙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도 계산을 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수는 옥수님한테 호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못을 확 박아버리니까 힘들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도 영식과 영호도 좀 비슷한 인상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번 기수의 남자들은 조금 현실적이고 좀 계산도 하시는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다른 기수들보다는 많이 보이겠죠. 리버스 기수니까요. 영호야말로 옥순에 대해서 안 쉽지. 영호랑 옥순은 서로가 선택을 했거든. 서로가 선택을 했는데 영호는 영호대로 장거리도 안 돼. 그리고 옮길 수도 없는 상황. 지금 개업했는데 한의원을 옮길 수 없지. 뭐 옥순도 옥순 입장에서는 필라테스 센터에 이제 자리 잡고 가고 있는데 옮길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서로가 그냥 못을 박아버려서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영호랑 옥순은. 그래서 서로가 움직일 수 없는 건 피차 일반이 돼버렸고 이순이가 누구였냐는 말에 실은 영호님은 딱히 이순이를 정하진 않고 있었나 봐요. 일단 옥수님에 대한 것만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숙님이 영호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동생들 있고 지금 어린 친구들 있는 곳에 내가 굳이 여기 왜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근데 여기서 영식님이 뭐 멋있다고 했나? 그러면서 자존감 올라가는 그런 말을 했어. 관리도 잘했고 멋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영식님의 어떤 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식님이 그렇게 그 자존감을 지켜줬어도 영철님의 걱정은 뭐 사라지지 않죠. 여성분들에서 40살 뭐야 40 이러면서 누구 보면서 얘기했어? 지금 현숙 보면서 얘기한 거야? 영자 보면서 얘기한 거야. 그 와중에 흘리고 있는 정숙 챙겨주는 영숙인가요? 그래서 40살 뭐야 40. 근데 영철 좋다고 가가지고 실은 거기서도
영자랑 대화하는 거 보고 막 질투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저런 건 근데 다 같은 여출들이 있을 때 좀 속으로 말해도 괜찮았을 텐데 왜냐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마음에도 실은 돌을 던지는 거거든. 마흔 나이 오지시네. 근데 이제 유학에 장거리 다 된다고 한 분들 몇 명 없었다. 옥수님이 얘기를 돌리죠. 그래서 영호는 지금 장거리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옥순도 이동할 수 없다고 했고. 근데 저렇게 딱 난 장거리 못 해요. 난 이동 못 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다른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옥순 씨가 나빠 보이지 않지. 좋아 보이지. 왜냐면 아 쟤는 뭐 거짓되게 뭔가 이렇게 판을 흔드는 애는 아니구나. 솔직하게 딱 자기 영역 정하고 딱 거기에서 그 영역 지키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지. 뭐 저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끼니까 저런 걸 하겠죠. 뭐 자기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번에 영수님이 아까 옥순일지 정숙일지 누구와 그 누구를 대상으로 질투가 난다는 말을 할지가 왜 찾기가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깨달았어. 옥순과 정숙 둘 다 영수에게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영수 개인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둘 중에 누굴지 찾는 거는 힘든 것 같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영수가 누구랑 썸씽이 생길까요? 이런 거면 그래도 아 옥순의 스타일이 이거니까 아 영수가 이런 사람 좋아하니까 저런 말이랑 조합해봤을 때 좀 확률이 이쪽이 높겠구나 이게 되는데 어차피 둘 다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 영수의 그 말만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누구든 정숙 씨는 약간 급부상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철이지 상철. 정숙 씨는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을 원하고 있지. 편안하다기보다는 안전한 사람.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잘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큰 사람이니까 의외로 남자를 무서워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남자한테 어떤 뭐 잘못된 거를 당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 그거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왜소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 더 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 케이스들이 있어. 뭐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나. 그리고 이제 현숙님이 또 솔로남들에게 산책하자고 권유를 하러 왔네요. 현숙님이 권유를 하니까 다들 이제 남자들 물색 없이 다 난가? 다들 난가 이러면서 다 따라 나서. 왜냐면 현숙님이 다 대화해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정숙님은 저 H사 진짜 좋아해요. 아 상철님이구나. 정숙님은 아까 말한 걸 바로 그냥 실행하고 있네요. 상철님에게. 그리고 현숙님은 앞서 걷고 있는데 이 뒤에 영호랑 가까운 근거리를 유지하고 있군요. 물론 이 한 장면으로 모든 구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정숙님이 상철에게도 어필을 하고 있네요. 아까 엘사랑 H사 보고 반갑다고 했나 이러면서 근데 상철님이 돌아가는 그 세 명 중에 속해 있었는데 이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영호 현숙에게 노래 칭찬. 원래 영호는 칭찬 보시였죠. 남 PD님한테도 피부 칭찬 뭐 동안이라고 칭찬으로 했었으니까 지금 칭찬을 한껏 캐스팅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칭찬을 뿌리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정숙은 이 옆에 지금 광수랑도 살짝 얘기를 하고 있군요. 광수랑도. 정숙은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챙기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면 그걸 외면을 못해. 영식은 정숙을 좋아할 수가 없죠. 좋아하기 힘들겠지. 저거는 팔짱 낀 거는 방어 자세일 수도 있고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 걸으면서도 영철은 지금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군요. 그래서 나 준비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폴킴 노래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요. 영철님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하겠어. 현숙이 나랑 산책하고 실은 산책 나가자라는 말에 영철은 아 자기소개 듣고 그래도 나구나 하고 신나서 나왔는데 현숙님은 지금 한의사랑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역시 젊은 한의사한테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으로 하고 있겠지. 사실은 상철님은 정숙이랑 충분히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상철은 여기 뒤에 형님들이 이게 소외됐잖아요. 이게 특히나 이제 여기서 상실감이 가장 큰 거는 실은 상철이겠지. 영수도 크긴 클 거야. 왜냐면 영수의 머릿속에서 나는 정숙에게 어필을 어느 정도 했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어제도 이미 영호에게 자기는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정숙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정숙이 영호랑 뭔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심지어 어린 한의사야. 이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게 바뀌었겠지. 근데 상철은 실은 정숙이랑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형님도 소외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형님 그치 습관적 형님 챙기기 이게 상철의 버릇이 나온 것 같아요. 자체 고독 3인방이 돼버리네요. 근데 일단 그 짝수가 안 맞긴 했어요. 여자분들이 세 분이어가지고
근데 뭐 다 같이 막 대화하면서 우르르 다니는 것도 좀 꼴이 우습긴 한데 지금 여기서 원래는 정숙기 상철이랑 얘기했었는데 광수가 얘기를 하면서 상철이 형들 챙기느라고 이제 뒤로 빠져줬고 뭐 이 앞선 이 두 분은 현숙은 일단 영호랑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영철은 아 내가 아니었구나 좌절하고 상철은 이제 형들 챙긴다고 형들 보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나 갈래 없어도 될 것 같아 그 자신감이 하락된 그 중심에 현숙의 행동이 확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고기 구울 때 영철을 옆에서 접시로 부채질 해주고 이것도 하고 거기 그 뭐 계속해서 챙겨줬던 게 현숙이잖아. 근데 자기 속에 같이 산책할래요? 해가지고 영철이 헐레벌떡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영호랑 같이 앞장서서 그냥 걸어가 버리면서 나는 구석에 있고 뭐 지금 내가 뭐 부동산 보러 온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영철 입장에서는 나 갈래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삐졌죠.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솔직히 뭐 지금 상철은 뭐 원래 소외되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살짝 형들 챙기는 마음 그리고 저기 여성분들 세 분 말고 지금 약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수는 자꾸 돌아봐.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이게 과감하지 못하구만. 그래서 영수는 어쨌건 지금 이 시점까지는 정숙이겠죠. 근데 옥순으로 돌아가는 어떤 큰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정숙으로 그냥 계속 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게 아마 영수를 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6명의 자기소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옥순님도 생각보다 제가 겉모습으로 진짜 옥순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영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알기 힘드네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하는 커리어나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게다가 가까운 지역까지. 그래서 옥수님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고. 아 그래서 자꾸 뒤를 보면서 영식이네? 내가 영식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하면서 돌아본 거야? 아까 영식과 옥순이 얘기하면서 갔는데 영식? 아 영식은 내가 어떻게 영식 나한테 파카도 내가 시켜갖고 파카도 갖고 내려오는데 약간 파카 셔틀인데 영식이라면 영식은 여기서 디자이너 코디를 맡고 있죠? 그래서 영철 원래 영훈님은 인기가 많았는데 직업이랑 나이 듣고 한 번 더 술렁인 것 같아 느낌이. 영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뭐 어떤 상남자 계열이라기보다는 수다스럽고 자상한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데 완전 염치나. 옥수님이 21기 남성들한테 인기 있다. 의외로. 약간 21기 남성들이 조금 어떤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사람에게 더 끌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자기소개에서 확고한 부분들이 영수님에게는 확실히 어필이 됐고 처음에 영호님은 옥수님이 옥순이란 이름 때문에 첫인상을 선택한 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각 솔로나라 엄친아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 중인 한 사람 현숙님이 이런 적극성으로 해서 어떤 거를 이룰지 근데 그걸 이루기에는 지금 너무 주변을 안 살피는 느낌은 있어요. 현숙님이 어떤 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양한 대화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대립점이 있을 만한 주제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말을 어렵게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 살짝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이제 상황을 넘어가는 그러면서 잘 들으면서 자기가 의견의 다름을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 보였다. 광수는 은근히 말을 잘하나 봐요. 여기서 정숙님 근데 정숙님은 원래 밝게 웃는 사람이긴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례로 설명해 저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기억이 나겠어.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상도 영수였어. 그러니까 정숙이 영수를 별로라고 보고 끝이 아니라 내가 왜 영수가 지금 이번 기수에서 힘들겠다고 생각드냐면 정숙은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 영수를 보면서 무섭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근데 뭐 옥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옥수는 그래도 영수가 마음이 여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또 근데 여기서도 현숙도 영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영호는 노력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라고 했고 영수는 노력과는 별개로 마음이 갈 수 없다라고 상대의 말에 굳이 반박하면서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여기서 영호님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면서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영호님이랑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말은 영수랑은 기회가 된다면 대화할 기회가 가능하면 안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방금 그 대화 장면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될 뻔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영호가 그렇게 좀 부드럽고 노련하게 넘어갔다면 영수에 대한 점수는 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어린 현숙 눈에만 보였을까 싶으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만한 사람은 옥순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소통해보고 싶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거를 전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서는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을 영호만 골랐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 전에 이 말을 했으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보였을 텐데 이날 아침에 그리고 또 영철과 산책을 했는데 또 근데 그거는 좀 우연의 일치야. 그러니까 현숙님이 영철을 찾아온 건 아니거든. 근데 그날 마침 아까 홍삼 이렇게 갖다 주면서 영철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산책을 한 거긴 하지.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고 아침에 와가지고 물론 홍삼은 모두에게 준 거지만 나한테 산책하자고 했고 아 영철 입장에서는 아 현숙은 난가? 이랬는데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영호랑 저러고 있으니까 배신감. 영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침에 영철을 골랐고 영철이랑 산책도 했는데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나한테 아 이러면 약간 진정성의 의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님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 전날 영호만 골랐다 이렇다면 좀 억울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오해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하지 영호 자기소개 듣고 영호가 더 좋은 쪽으로 변하면 변했지 뭐 그 반대가 있겠어? 안 그래도 현숙님을 알아보려고 시간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영호는 워낙 주변을 칭찬하고 이렇게 좋게 좋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마음을 확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대화를 끝내고요. 정숙님은 지금 광수랑 상철 두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나요? 나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광수. 자기소개 때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파락한 사람. 그게 거의 코인 떡락은 영호지. 정숙도 확고하네요. 자기소개에서 이상형 같은 거 말할 때 나랑 좀 반대. 피부가 하얀 사람이 좋다. 연하였으면 좋겠다. 근거리에 거주하는 분. 거기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니 그런데 영호라는 사람에게 끌리긴 했던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잘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새롭게 마음이 올라가는 쪽은 이제 상철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상철 그리고 영호 또 있었지만 영호와 상철 뭐 현숙님은 영호고 야 이러면 이제 영호랑 상철로 다 가버리면 영철 입장에서는 상당히 슬프겠군요. 이번 기수는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아. 다들 어떤 뭐 확고하게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일단 지난 기수보다는 확 적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